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정면 승부, 팩트 증검 승부 트루맨 시간 갖고 있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 체크 전문 업체죠. 뉴스톱 김진일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낙연 후보자의 제기된 의혹이 이 본인의 상속세 누락 문제, 그리고 연말정산 이중 공제 혜택 문제, 아들의 병역 면제 및 위장 전입, 아들 증여세의 고의 탈루 문제, 부인의 그림 고가 매매 문제, 모친 아파트 투기 문제, 출판 기념회사의 강매 여부 뭐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출판 기념회 강매 여부 이거는 뭐 좀 빼더라도 나머지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이전 정부의 탄핵과 관련되어 가지고 중요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질문의 내용들과 답의 내용이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낙연 후보자가 해명한 답변 직접 한번 청취자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자 배우자께서 1989년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 강남구 논현동에서 실제 거주한 곳이 맞습니까? 실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장 전입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위장 전입이시고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죠? 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저희가 떼보니까 그 아파트의 소유주 이름이 1959년생 김경희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배우자 성함이 김숙희 씨 맞으시죠? 네. 네네. 혹시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혼 당시에 아드님은 춘천에서 레지던트 중이셨고 며느리는 일본에서 공부 중이셨죠. 예, 그리고 2015년에 귀국하셨는데, 그런데 굳이 비싼 강남 청담동에 전세를 구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좀 더 싼 데 가서 살으라고 몇 번이나 종용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의 친정이 가까운 곳이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진일 대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건 명백하게 뭐 좀 털고 가야 되겠다라고 전략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위장 전입 문제는 사실 이게 이제 말 바꾸기 논란이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해명을 한 것이 네. 그 강동구에 있는 명일여고의 출퇴근 때문에 했다라고 그렇죠. 했다가 이제 청문회장에서 이게 말을 바꾼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왜 말을 바꿨냐고 하니까 부인이 기억을 못 하다가 전날에 갑자기 기억을 해냈다라고 한 건데, 이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상식적으로 이제 이 납득은 안 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걸 어떻게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하다가 오히려 솔직하게 털고 가자라고 네.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털고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재열 기자. 보통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정치인의 아내 되시는 분이 덤터기 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이렇게 감옥에도 우리가 봤을 때는 남편이 가야 될 감옥 같은데 부인이 가는 경우까지도 있고 그런데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제 옹색해진 부분에 대해서 네. 책임을 이렇게 아내분이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이낙연 후보자가 사선 의원을 거치고 네. 도지사로 이렇게 선출직으로 갔는데, 도지사 이후에 어떤 그 관리가 예. 또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지사 뒤에 뭐 나중에 장관을 하거나 총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될 부분에 대해서 네. 되지 않게 예. 깔끔하게 이렇게 해놓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되든 대부분 다 이제 돈 관계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뭉칫돈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그 설명을 입증할 어떤 자료들을 또 제출하지 않은 점들,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살면서요,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를 들으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장관까지 올라간 인사청문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복무할 것 다 하고 국민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복무하면서 납세 의무, 교육 의무 모든 것을 다 실천하면서 정말 저 사람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표상이 될 만하고 장관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저는 정말 참 고민이 되는데 한번 뭐 그런 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해 보시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앞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백령 면탈, 그다음에 세금 탈루, 위장전입, 이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이 5가지에 걸리는 그 누구도 주요 보직에 임명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또 앞으로 이제 장관 내정들이 나오실 건데 우리나라에 내놓으라고 하는 지도자급, 오피니언 리더급들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깨끗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가 좀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대표님. 답변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 아니고 이제 설명을 잘 빠져나가셨어요. 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획득하기 전과 획득한 후 어떤 전략이 사실은 이제 달라야 되는 건 맞고요. 어느 정도. 다만 이제 획득하기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래서 획득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의 선명성을 강조를 한 것.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고. 다만 이제 이 원칙은 깨졌죠. 이미 깨졌는데 그렇죠. 그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게 정말로 국가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서. 다만 이 원칙이 깨진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본인이 감수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견은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국가의 이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판단에서 나왔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재열 기자님. 네. 뭐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인물을 찾는다면 못 찾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지금 필요하고 인정받겠느냐 아니면 뭔가 좀 더 통합적으로 그리고 실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이런 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민에게 납득하는 설명 과정을 거쳐서 이 등용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느냐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좀 후자로 간 것이죠. 그래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미 발탁할 때부터 우리도 알고 있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총리 후보자에 관련된 부분도 이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이런 정도의 어떤 문제는 좀 안고 있는 분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분과 함께 이런 걸 구현하기 위해서 가겠다.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 뭐 그리고 지금의 어떤 비정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그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 양해를 해달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님은 꼭 저 논문 디펜스 할 때 제 지도 교수님 같아요. 학생이 공지에 몰렸을 때 대신해서 방어를 해주시는. 지금 오늘 이제 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야당 의원들이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 그러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당신들은. 국회의원이라는 배지를 달고 있는 그분들은 과연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됐을 때 위장전입 한 게 없고 군 면탈 안 받았고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 바로 백령 문제 한번 또 논란된 거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자신과 그 아들의 면탈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면탈의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깨나 무릎의 탈구입니다. 네,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습니다.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고 그 뇌수술은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습니다. 자제분의 병적 기록표를 보면은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 징병검사 상급 받을 적에 부비동역 판정 때문에 상급을 받습니다.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야 이 처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척추 CT를 찍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자제분께서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입영 날짜를 2, 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증인이니까요.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1학년 때 신검을 받고 자동적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태인데 재학생이기 때문에 일부러 군대를 가겠다고 병무청에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진행된 것입니다.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고요. 애비로서 아픕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치질 수술하면서도 전신 마취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가 치질 수술 2번 했거든요. 2번 다 전신 마취였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의 병력 문제인데 그러면 1학년 때 신체 검사 받은 거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등급이 몇 등급이라고? 네, 나왔나요? 지금 3등급. 3등급으로 나왔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입대 전에 다치는 바람에 결국은 면제를 받았다.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내하수체 종양이 발견되어서 7번에 걸친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 치질 수술하면서도 전신마취 받았습니다. 아들이 아파서 군대를 못 가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으로는 정말 노블레스 오블레주를 위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다. 하지만 아들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이해해 주십사. 이런 부탁일까요? 고재열 기자님. 지금 이제 당시에 보냈던 이 탄원서가 이제 좀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할리우드 액션 아니냐. 예. 그리고 많이 이렇게 이제 면제될 거 알면서 예. 나중에 어떤 이제 문제될 부분을 염려해서 네. 탄원서 같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거 아니냐. 지금 이 병이 면제되는 과정을 보면 네. 어떤 적극적인 소명을 해오면서 그리고 네. 반복적으로 해놓으면서 또 면제가 된 것인데 예. 그런 탄원서 이제 왜 내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 제가 조금 그런 게 느껴졌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요? 야당 의원들이 네. 제대로 독을 품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 지금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독을 품고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 그리고 여기로 이걸로 공을 해서 나는 어떤 정치적 자산을 삼겠다라는 그런 판단의 확신들이 안 서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를 열심히 내가 시비를 걸었다가 아까 이렇게 문자 폭탄 맞았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가장 어떤 그 정권이 들어서는 초기의 허니문 기간에 네. 내가 왜 미운털이 박히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 보궐선거로 이렇게 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위기 상황인데 왜 내가 또 발목을 잡는다는 걸 모두 내가 쥘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어떤 것에서 지금 열심히 야당 의원의 역할은 하지만 정말 독을 품고 내가 낙마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발자국 더 나가면 통합 정부를 말씀하셨으니까 연대. 네. 나중에 입각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김진일 대표가 들으시기에는 이 병역 문제. 일단 이 병역 문제는 예. 이게 지금 그 아들이 예. 이제 몸에 좀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어깨 빠지는 문제였다가 문제 계속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합리적 추론을 하자면은 만약에 이제 어깨 탈구로만 이게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어떤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질병들과 뭐 7차례 수술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좀 그런 어떤 의심이 되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사실 힘든 측면이 생겨버렸습니다. 뒤에. 그게 실제 면제 사유든 아니든 어찌됐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뭐 고재열 기자가 얘기했지만은 적극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기는 힘든 부분이 사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 저는 뭐 나중에 제가 어떻게 팔자가 풀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무총리 후보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저는 육군 말년 병장으로 만기 제대를 했고요. 예. 그래도 아들이 장가를 가서 네. 다행히 나중에 사실은 장가 안 간 상태에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군 면제를 받아 그러면은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치료 기록이나 네. 그다음 수술 기록 예. 이런 것들이 전부 전 국민에게 노출돼 버린 게 되지 않습니까? 박 시장의 아들내미처럼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정말. 근데 왜 우리나라는 정치하는 분들 국회의원부터 시작해서 재벌가 네.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예?
군대를 안 가는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낼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더 잘 정치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군대 가봤자 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20만 원. 역시 돈이 맨수네요. 자, 병력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내용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한번 병력 문제가 지금 가장 또 나름대로 오늘 나름대로의 중요한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번 컷을 하나 들어보실까요?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우리 총리 후보자께서 자료 제출 거부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하면서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에 대한 자료는 철저히 거부하고 계십니다. 역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목적과 기본 취지 근간을 뒤흔드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의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한 어깨 탈골 CT 및 MRI 사진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치료 내역 등 핵심적인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아드님의 주민등록 초본은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이 주민등록 초본이 1989년 후보자 부인의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을 때 아들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깐만요.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에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후보자 이외의 가족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어젯밤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 경고 처분 조치를 받았는지 등에 대한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도 한 번에 10,000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 기념회 판매 실적과 강매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 전시회 판매 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말씀을 하신 분이 자유한국당의 경대수 의원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되었다는 말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 청문회의 핵심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재열 기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 말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말은 지금 자료 제출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네. 납득가는 지적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네. 기존에 이제 어떤 사례들을 보면은 자료 제출은 그동안에도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네. 결정적인 자료를 좀 필요로 예.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롭게 뭔가 좀 털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료들도 또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자료가 존재하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예. 배우자의 그림 판매 실적 자료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경매에서 한 거나 화랑에서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전시하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네. 없다고 그랬을 때 예.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자료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후보자가 인정한 부분은 그 공공기관에서 2점 사간 것에 대해서 그거는 왜냐면 그 공공기관 쪽에 예. 이제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남았는데 예. 확인되지 않는 부분들은 지금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네. 내일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를테면은 경찰청에 이제 과태료나 범칙금 그것들은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네네. 식으로 예. 더 올 자료들은 조금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야당 의원들 성에 차는 자료 제출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김진일 대표 들으시기는 네. 어떻습니까? 일단 좀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관행상 공직자의 자녀들 특히 이제 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인생의 동반자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자녀들의 어떤 사소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면은 다 이제 제출을 해서 의혹을 해명하고 그랬는데 예. 이게 정말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면은 외국에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독립된 성인으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다라고 해서 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인사청문회가 계속 이 제도가 시행이 될 텐데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자료가 미흡한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역대 어떤 후보자의 자료 제출률을 봤을 때 그렇게 뭐 부족한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 두 분도 인사청문회 일어나기 전에 사실 FBI와 CIA를 통해서 모든 이 사람의 사상적 그다음에 살아온 모든 과정을 다 검증을 다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될 때는 개인을 조용히 면담을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통과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묻고 본인이 도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할 자신이 없다 싶으면 조용히 그냥 물러나는 또 자신 있다 싶으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정말 면접에 응하는 그런 경우를 갖는 걸 보면 우리나라도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정말 개인적인 보호,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비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인사청문회도 한번 열고 거기서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하고 공개된 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된 상태에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저런 또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멋이 중한디가. 멋이 중한디. 왜냐하면 그때그때 국민의 어떤 국민 감정의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 다릅니다. 그렇죠. 뭐 문창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거사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님이 뜻으로 우리가 그런 뭐 한국 전쟁이 그렇죠. 있었느니 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서 하고 뭐 전관 예우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병역 면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해서 네. 도대체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를 조금 이렇게 갈피를 못 잡게 그렇겠죠.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다 쑤시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지금 이제 그 배우자야 정말 어떤 일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네. 어떤 연대 책임이 일정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자녀 같은 경우 이번에도 보면은 자녀의 어떤 그런 신체적인 문제가 이 적나라하게 그렇죠. 드러나 버리는 경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802번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불법 탈법 저지른 사람이 과연 개가천선에서 국민에게 봉사했을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5505번님 참 짜증납니다. 군대 안 가고 세금 안 내고 부동산 투기하고 주소 이전하고 서민 국민들은 나라를 위해 나라 지켜야 되고 세금 다 내야 하고요. 화납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으셨던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시간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진일 대표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개인적으로 인사청문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또 저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